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0강 말배 저희 어휘 문제입니다. 근데 7월 교육청 30번 어휘 문제인데 2022학년도 미리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답률이 43%밖에 안 됐었고 그 당시 애들이 좀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도 제 기억에 한 3분의 1 정도 틀렸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애들이 저한테 이제 들고 오잖아. 문제를 풀고 나면 쌤 이게 왜 답이 이거예요? 라고 정말 저한테 득달같이 들고 이제 와서 이제 막 몰려와서 물어보는데 의외로 이걸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문제를 풀 때 흐름을 못 잡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어휘 문제가 굉장히 정말 킬러인 거 아시죠? 특히 올해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게 2023년, 그러니까 2024학년도 수능 대비니까 2023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2023년에 출제됐던 3월 교육청 어휘 문제가 정답률이 15%인가 16%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어이가 없는 게 그렇게 나올 만한 게 아닌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유기적으로 독해를 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왠지 이게 답인 것 같아 한두 문장 보고 딱 찍으면 요즘엔 다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정답률이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어휘 문제일수록 정말 유기적으로 읽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자,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 봐봐, 뭔 얘기인가 하면 자, 독해의 기본 원리는 이거는 제가 이제 빈칸 문제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한 거니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자, 이게 지금 어휘 문제였거든, 우리. 교재에 21쪽에 있는 문제야. 근데 이걸 애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 쌤, 이거 읽다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갑자기 maritime transportation, 해상 수송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뭐 올라갔대요. 근데 갑자기 또 뭔가 바뀌고 갑자기 또 물이 나와요. 이럽니다. 뭐냐? 흐름을 못 읽은 거거든요. 자, 제가 이걸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게 좀 중요해, 생각보다. In spite of all.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뭐야?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 역접의 코드잖아. 맞지? 그럼 물어볼게. 이거 왜 나왔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독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연결사, 접속사를 보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얼만큼 연결시키느냐에 달려있어요. 진짜. 뭔 얘기냐면 봐봐. 이때 올은 앞에 있는 상황이었겠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가잖아, 글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앞에서 분명히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improved가 나오긴 하거든. 이게 중요한 거야. 향상됐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향상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향상이 되지 않았어요가 나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다. 여러분이 이게 되게 중요했던 킬포, 그러니까 킬링 포인트가 뭐였냐 하면 여러분이 이 글을 읽었지. 그럼 봐.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해를 하실 때 지금 이 문제를 보시고 제가 독해하는 걸 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독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끼셨으면 콜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답이 5번이었잖아. outdated. 그러니까 구식의가 틀렸다는 얘기잖아. 근데 잘 봐. 여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The volume. 여기를 먼저 해석하고 이제 제가 전체 문장을 독해를 해드릴게. The volume. But not the speed야. 속도가 아닌 양이 그랬어요. 그러면 속도는 계속 느려 터졌던 거예요. not이라고 했으니까 속도가 아닌 양이 중상주의 하에서 향상이 됐어요. 맞죠? 분명히 향상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 그냥 물어볼게 얘들아. notably 주목할 만하게도 그랬거든? 부산에? 그럼 뭔가 꾸미는 게 있었겠지. 얘였겠지. 그럼 원래 이렇게 해석했어야 돼. 잘 봐. 속도가 아닌 양이 중상주의 하에서 그렇죠. 무역의 속도가 아닌 양이 중상주의 하에서 향상이 됐어요. 근데 주목할 만한 향상은 해상 수송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됐어야 된다고. 아니 봐봐.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같은 부사를 꾸민다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아. 그럼 제가 꾸미는 대상이 앞에 있었어야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없겠어? 앞에 같으니까 생략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고 글을 제대로 읽는 걸 배우는 사람이라면 나처럼 무역의 속도가 아닌 양이
중상주의 하에서 향상이 됐어요. 근데 notably improved겠지. 주목할 만한 향상은 해상 수송 때 있었어요. 이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은 주목할 만한 향상은 아니었었기에 속도가 여전히 느린 건 맞아. 끝. 근데 그 주목할 만한 향상은 언제 발생하는 거야? 밑에 물을 이용한 수송에서. 이렇게 읽었냐고. 이 되게 중요해. 정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maritime and river는 그랬지. 해상과 강의 수송, 물을 이용한 수송은 주목할 만한 향상을 일으킨 수송이잖아. 따라서 산업화 이전 시대에 오버넌 모드 방식이었다. 구식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지. 그러면 저 5번은 뭐가 들어가는 게 맞아? notably improved가 답이었던 거야. 주목할 만한 향상을 했던 방식이었어요. 이게 답이에요. improve도 notably 해도 돼. 상관없어. 그러니까 5번은 항상 나는 지문에서 근거를 찾잖아. 원래 그게 수능적 코드고 수능이 원하는 것도 그거고 네가 글을 읽고 제발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 그러면 산업화 이전 시대에 주목할 만하게 향상된 방식이었다. 이게 답이잖아. 그러면 주목할 만하게 향상이 된 방식인데 어떻게 구식인 방식이 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답이 5번이었지. 이렇게 풀었어야지.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때 7월 교육청에서는 여기를 outdated가 아닌 지배적인 이란 단어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dominant겠죠? 이렇게 바꾸라고 해설서에 적혀 있고 대부분의 이제 머더텅이나 자이스토리 이런 책에서는 그렇게 바꾸라고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서는 어떻게 풀어야 돼? 나처럼 풀어야 돼. 끝. 이렇게 했어야 돼. 그러니까 방법을 얘들아 부탁인데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 안 그러면 큰일 나. 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당연히 어디로 가시면 된다? 저희 22쪽에 문장 쪼개는 거 있죠? 제가 유기적 독해를 위해서 쪼개는 그 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페이지 22쪽 갑니다. 22쪽. 자, 시작해 볼게요. 자, prior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말 그대로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는 the quantity of freight transported between nations. 국가 사이에 수송되어졌던 화물의 quantity, 양이 was negligible, 무시할 만했다고 나오죠. negligible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니까 무시할 만했습니다. by contemporary standard, 중요한 거. 지금 기준이 뭐예요? 현대의 기준에서 봤을 때 무시할 만했다고 합니다. 기준이 현대야. contemporary, 이게 현대의, 동시대 이런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현대의 기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무시할 만했었대요. 그 다음 가봅니다. 예를 들어서 During the Middle Ages, 중세 시기 기간 동안에는요, the totality, 총량이죠?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1번 맞네. 그치? Saint Gothard Passage를 경유하였던 프랑스의 수입량의 총량이 화물 열차를 다 채우지 못했대요. 그만큼 양이 씨발 존나 적었어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가볼게요. 제가 요즘 보는 그 유튜브 중에 되게 재밌게 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또간집이라고 있어, 또간집. 매니저님 아세요? 또간집? 풍자 나오는 맛집 찾아보면, 그 유명한 걸 모르시다니. 근데 그 풍자 님이 그 입에 항상 그 씨발 이걸 달고 살잖아. 근데 되게 재밌단 말이야. 찰지게, 그치? 왠지 욕 들으면 막 내가 광명을 찾을 것 같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나도 한번 써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욕을 욕같이 않게 찰지게 이쁘게 쓰는지 모르겠어. 근데 정말 그거 보면 먹고 싶어져. 또간집. 알죠? 이거 진짜 유명하더라고. 또 갔던 집이야. 그만큼 맛집이다. 어쨌든. 그 다음 3번 이제 가봅니다. The amount of freight transported by the Venetian fleet, which dominated Mediterranean trade, would not fill a modern container ship. 그럼 봐요. 똑같아. amount가 무슨 뜻인데? 양이잖아. 그럼 얘 똑같이. 그러니까 1번은 전혀 문제가 없어서 1번은 맞아. 같은 말이 저기 띡 있으니까 게다가 이것도 물어볼게 얘들아. 현대인 맞지? 같은 말이니까 다 이렇게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친절하게. 여러분이 못 찾는 것뿐이에요. 볼게요. 자,
베네치아 선단에 의해서 수송되어졌던 화물의 양이 근데 이 베네치아 선단은 있지 어떤 애들이냐면 그 당시에 지중해 무역을 지배했던 애들이라네. 얘들은 현대의 컨테이너십을 다 채우지 못할 거야. 왜? 기준이 현대니까 여기도 현대의 기준을 쓴 거야. 별 문제 없었어. 자, 이제 이 부분이야. 잘 해석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넘어가. 무역의 속도가 아닌 양이 그래 향상이 됐어. 중상주의 하에서. 근데 주목할 만하게 향상된 것은 Maritime Transportation이야. 말 그대로 해상 수송에서 주목할 만한 향상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된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향상이 된 건 맞아. 근데 정말 주목할 만한 엄청난 향상은 해상 수송인 물을 이용한 수송이야라고 얘기를 해야지 맨 마지막에 물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잖아. 그래야지 5번이 왜 틀렸는가가 확실하게 근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거야. 제발 부탁인데. 항상 말하지만 그 문장은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있어. 수능 지문은 네가 독해를 못할 뿐이에요. 그 다음 가봅니다. 자, in spite of all. 자,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 왜 양보 역접을 썼다? 그래. 이렇게 향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주목할 만한 향상은 아니야. 그래서 in spite of all을 썼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나오지. 왜? 여기 향상된 거 맞아. 근데 양보 역접이니까 생각보다 그 향상이 크진 않았어. 큰 향상은 물을 이용한 것이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네가 글을 못 읽는 것뿐이야. 즉, 이 앞에 이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배 능력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를 이렇게 유통량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유통량은 매우 제한적인 거 맞지? 리미티드하다고 했잖아. 유통량은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당연히 속도는 계속 느려 터져야죠. 속도는 정말 아무 변화가 없이 계속 느렸던 애니까 계속 슬로우 해야 되는 거 맞죠? 분명히 여기서 not the speed 했으니까 속도는 계속 느려야 되는 거 맞겠지? 그러니까 3번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6번 갑니다. 자, 예시가 나오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stagecoach going through 여기 지우고 자, stagecoach going through the English countryside in 6th century had an average speed of 2 miles per hour. Moving one ton of cargo 30 miles inland in the United States by the late 18th century was as costly as moving it across the Atlantic. 그랬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6세기에 영국의 시골을 지나가던 역마차는요. 시간당 2마일 정도의 평균 속도를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거야, 그렇지? 미안해. 눈이 썩을지도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moving one ton of cargo 30 miles inland in United States. 미국에서,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내륙으로 이제 1톤의 화물을 30마일 옮기는 것은, 애틀란틱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대서양이겠지.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화물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비용이 들어갔대. 그러니까 겁나 비효율적이야. 느려 터졌어. 계속 리미티드해요, 슬로우해요 라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The inland transportation system was third. 그래서 따라서는 또 원인 결과. 그러므로 내륙 수송은요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얘랑 같은 말 들어가면 되고 얘랑 같은 말 들어가면 되니?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제 8번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바들리 인센츄리 18세기 후반이 되니까 캐널. 캐널이 뭐야? 운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는 순간 운하 시스템 이게 뭐로 보였으면 돼? 물 이랬으면 끝이라고. 그치? 유럽에서 운하 시스템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They permitted large movements of bulk freight inland and expanded regional trade 그랬죠. They, 캐널 시스템 주겠죠. 이 운하 시스템은요, 뭘 허락해 주었다? bulk가 대규모, 대량 이런 뜻이 있거든. 즉, 대규모의 화물의 큰 움직임을 허락해 주어서 내륙에서 움직이는 것을 그리고 지역적인 트레이드, 무역을 expanded,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용해서 내륙 쪽으로 어떻게 이동을 했나 보지. 그 얘기를 하나 보지. maritime, 해상과 river는 강을 이용한 수송. 계속 물이지. 물. 따라서 산업화 이전 시대에 오번한 방식이 되었어요. 내가 수험생이면 어떻게 풀었어야 돼? 씩 웃으면서 노러블리하게 임프루브 됐다고. 이게 답이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방향성이 반대다.
그래서 답은 outdated의 구식의 5번이 틀렸고, 여러분들 이제 시중에 있는 책에서는 dominant라는 지배적인이라는 단어로 바꾸라고 나와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상 분명 반대이기에 outdated 구식의 5번을 답으로 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오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